풀이의 급수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11장에 이어서 12장도 풀이의 급수를 이용한 풀이의 변환 파트인데, 풀이의 급수도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수식이니까 어, 그, 네, 급수인데 삼각함수 급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제 주기함수에 대해서 어, 급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근데 그 주기함수가 연속적인 주기함수, 연속함수 뿐만 아니라 불연속함수, 그러니까 이산함수 같은,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함수들에 대해서도 이 풀이의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개념들인데, 그 이따가 뭐 한번 같이 해보면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계산 과정이 조금 까다로운 게 좀 있지, 뭐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급수를 여태까지 뭐 맥로린 급수라든지 테일러 급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연속 함수에 대해서 급수 전개를 한 거죠. 또 그 테일러나 맥로린은 삼각급수가 아니죠. 어, 이제 그런 차이점이 요 풀이의 급수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 풀이의 급수는 불연속, 연속 모든 함수에 대해서 삼각급수 전개로 이렇게 급수 전개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 뭐 삼각급수,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적분에 대해서 좀 그 개념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 삼각함수의 적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적분 공식들을 좀 많이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수식들을 좀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 다음에 어, 주기, 주파수, 각속도, 그 다음에 또 기본파, 고조파, 이런 또 조파 분석,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의 급수의 풀이의 개수, 풀이의 급수를 표현하려면 이제 개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수들을 어떻게 찾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11장 구성은 기본 개념들을 앞에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용어들, 뭐 주기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할 때 자주 쓰는 기본 공식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풀이의 급수의 개수 A0, AN, BN을 결정하는 계산 방법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질게요. 아무튼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어, 삼각함수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라든지 사인 함수라든지, 그쵸? 이제 코사인 함수는 우리가 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그 다음에 사인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이제 사인 함수에 해당이 되고, 아무튼 뭐 그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이제 기본 공식이 곱을 합과 차로 이렇게 변환하는 공식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 소개해 놨는데 이런 공식들을 좀 잘 좀 이해를 해주면 그 풀이의 급수식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이 풀이의 급수식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연속, 불연속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그런 도구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풀이의 급수식은 우리가 이런 식이 돼요. fx는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 급수,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의 nx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사인의 nx 이렇게 이런 함수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얘는 직류 성분 얘는 직류 성분 상수니까 직류값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성분 여연 성분 얘는 사인 성분 그러니까 정연 성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주기함수나 연속 주기함수나 그 불연속적인 주기함수나 fx 함수는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직류분 또 주기적으로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아무튼 그래서 그 주기를 표현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기가 뭔지 주파수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파수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상용 주파수, 상용 전압 220V잖아요. 얘는 시료값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여기는 지금 최대값을 22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무튼 220V 최대값 220V는 뭐 60Hz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 60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주기는 요까지 주기는 얼마예요? 요까지는 주기 t에 해당이 되죠. 얘는 60분의 1초지. 그렇죠? 여기는 60Hz고 주파수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기함수는 꼭 사인이나 코사인 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톱니파나 그 다음에 이런 비정형파나 이런 사각파, 구형파나 다 주기함수에 해당이 되죠.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 t에 대해서 이제 반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그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는 주기가 이렇게 t라고 하면 fx 함수는 fx 함수가 주기 함수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주기를 더해도 fx 값은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주기가 지나도 똑같은 값이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또 그거를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주기가 이렇게 fx가 앞으로 반복이 되나 양으로 반복이 되나 음으로 반복이 되나 다 같은 값이겠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반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n이 이게 어떻게 정수다. 그러면은 fx는 x 플러스 nt로도 놓을 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풀이의 아니, 주기적인 함수, 주기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주기가 이렇게 2번 반복이 될 때, 또 3번 반복이 될 때, 4번 반복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그 개념들을 가지고 책에 나와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쭉 읽어보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풀이의 급수는 우리가 전기나 기계나 또 이런 진동하는 시스템이나 또 이런 음파라든지 이런 파동이라든지 파도가 치는 어떠한 로프가 이렇게 또 다리가 움직이는 차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 진동을 해석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이 풀이의 급수로 그 파형들을 이렇게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 직류분이 얼마, 코사인 성분이 얼마, 사인 성분이 얼마로 합성되어 있는 파형이다,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걸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식이다. 이렇게 하고, 요 11장은 12장하고도 또 연계가 돼요. 12장에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12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요 풀이의 급수식을 이용을 해서 그 풀이의 변환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맥로린 급수와 테일러 급수와 풀이의 급수와의 그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 풀이의 급수하고 주기 함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를 NT로. 그 다음에 어떠한 주기 fx하고 어떠한 주기 gx 함수가 이렇게 합해지면은 두 파형의 주기의 최소 그 공배수 값이 요 파형의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따가 예제를 풀면서 한번 이렇게 합성되는 파형의 기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한 번만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코사인, 사인의 EX, 어떠한 함수 fx가 사인의 EX인 함수의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하게 되면, 주기는 우리가 오메가는 어떻게 돼요?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죠. 오메가가 얼마예요? 요 fx식에서 2지요. 그렇죠? 그래서 f는 얼마예요? f는 2파이분의 2지요. 그러면은 f는 얼마예요? 파이분의 1의 헤르츠가 됩니다. 주파수는 파이분의 1 헤르츠고, 주파수하고 주기 t는 뭐예요? f분의 1이잖아요. 얘는 주기는 파이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만큼 한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다음에 fx식은 얘는 2의 코사인 3x다. 그럼 주기를 구하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오메가는 2파이 f고 얘가 3이죠. 그러면 주파수 f는 2파이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러면 t는 3분의 2의 파이의 세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파이만큼 이제 주기가 반복이 되는 그런 값이죠.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사인 EX는
sin EX는 요런 파형은 얘는 파이마다 이렇게 파형이 반복이 되는 거죠. 한 주기가 사인까지, 그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쵸? 또 얘는 2의 코사인 3x는 앰플리튜드가 2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주기가 3분의 2 파이 만큼 이렇게, 그쵸? 코사인까지, 코사인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기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겠다. 그렇죠? 다음은 음, 얘가 fx 값이 어, 0부터 파이까지는 a이고,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a 값을 갖는 불연속적인 주기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파들도 이제 우리가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그래프를 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사각파를 갖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이제 주기 함수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직류 성분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성분하고 사인 성분의 급수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쓴 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fx 함수는 요게 직류 성분, a0가 직류 성분, 얘는 a1 코사인 x는 기본파, 코사인의 기본파 함수, 얘는 코사인의 제2 고조파, 두 번째 고조파라는 거예요. 얘는 코사인의 n 고조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기본파, 사인 함수의 기본파, 그 다음에 얘는 제2 기본파의 사인 성분, 얘는 n 고조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묶은 게 어떠한 모든 함수에 대해서, 주기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 값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fx 함수를 이렇게 직류 성분과 코사인과 사인 성분으로 분해하는 거를 우리가 풀이의 급수 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를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식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될 때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현된 값이 이렇게 표현된 값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같은 식이죠. 그렇죠? 그게 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되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식을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거를 풀어서 쓴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1고조파를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을 나누지 않고 합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합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류분, 그 다음에 기본파를 이렇게 코사인, 사인 성분을 합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제2고조파를 코사인, 사인 합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요 그래프를 잠깐 생각해 봐요. 요 그래프를 생각하면 요 사이각이 요 각이 세타고 여기가 세타고 A 값이 정의되기를 A 값이 지금 잘려가 여기에 보면 어, 그, 요 각이 여기가 세타고 A 빗변의 길이 A를 어, 루트 A자승 플러스 B자승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이렇게 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A의 사인의 X 플러스 세타라고 하면 얘는 요 A를 요 쓰고 사인 X의 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렇죠? 전개를 하면 사인 X 플러스 세타를 그래서 A를 코사인 세타를 라지 A분의 B로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라지 A분의 A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쓰게 되면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B의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죠. 요 원리에 의해서 기본파 그 다음에 제2고조파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기본파 또 제2고조파 또 제3고조파 그쵸? 요거를 이렇게 묶으면 A0 직류 성분의 n은 1부터 서메이션 무한대까지 AN의 사인의 NX 플러스 세타 N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음, 그래서 풀이의 급수식을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풀이의 급수 fx는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nx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사인 nx가 직류성분은 직류성분 그대로 오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코사인과 사인 성분을 합쳐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표현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데 수식적으로 이렇게 변환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알면 나중에 좀 보더라도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함수를 풀이의 급수전개를 해서 이제 사인 형태로 직류 플러스 사인 형태로도 이제 표현이 되고 그럼 그 사인 정연파에 최대값이 있고 실효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실효값의 교류의 실효값의 그 기본파 제2고조파, 제3고조파의 실효값들이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로 나눈 값을 그 실효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최대값을. 그래서 그 값은 타형에서 그 기본파 분의 제2고조파 이상을 이렇게 합쳐서 나눈 값을 우리가 그 정연파에서 얼만큼 이렇게 왜곡이 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외역률의 외역률.
음,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외형률을 나타내는 수치로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그 어떠한 함수를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면 이런 외형률 계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뭐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예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어, 이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기본 주기를 구하라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fx 함수가 뭐 이거는 앞에도 살펴봤지만 사인의 2x다. 그러면 오메가가 2파이 f가 2라는 거죠. 주파수 f는 2파이분의 2 헤르츠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파이분의 1의 헤르츠가 되고 주기 t는 f분의 1에 해당이 되죠. 얘는 뭐예요? 세크. 얘는 얼마요? 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의 세크가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게 두 번째 fx 함수가 오메가 x다. 코사인의 오메가 x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얘가 오메가라고 하면 f는 f는 2파이분의 오메가죠. 그렇죠. 요 헤르츠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는 오메가분의 2파이에 세크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형태. 오메가는 2파이니까 f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주기는 얼마예요? t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성함수의 주기. fx가 사인의 x 플러스 사인의 2x다. 그러면은 fx 함수의 주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를 따로따로 나눠서 사인 x의 주기는 얘는 2파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주기가 2파이니까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인의 2x는 주기가 뭐예요?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집합의 최소값 요게 이 두 합성함수의 주기가 됩니다. 요 합성함수의 주기가 됩니다. 2파이가 두 함수의 기본 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크게 어렵지는 않겠고 아무튼 뭐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풀이의 급수식 기억이 되죠 이제 fx는 뭐예요? 직류분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의 nx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사인의 nx 그리고 기억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함수를 주고 풀이의 급수전개하라 그러면 요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식을 찾아내야 돼요 요식을 찾아내는 거는 미지수가 뭐가 있어요? n은 정의가 됐죠 무한대까지 1부터 그럼 이제 미지수가 뭐가 있어요? A0, AN,
bn이 있잖아요. 이걸 풀이의 개수, 풀이의 급수의 개수를 a0, an, bn을 정의하게 됩니다. A0는 뭐예요? 상수니까. 얘는 직류 성분이에요. AN은 코사인 파형의 AN, 사인 파형의 앰플리튜드는 BN.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A0, AN, BN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적분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 11.2절은 참고적으로 봐줘요. 참고로. 요 A0, AN, BN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11.2절에 2절이 설명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특징은 어때요? 주기적으로 이게 주기함수니까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주기함수는 한 주기 적분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한 주기 적분을 하면 삼각함수를 한 주기 적분하면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다 제로가 된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따로 설명을 안 해도. 그래서 근데 그 고배 형태는 어때요? 어, 고배 형태가 코사인 곱하기 사인 함수 두 함수가 존재할 때 곱 형태의 적분 형태는 한 주기 적분하라 그러면은 경우가 몇 개가 나와요. 응? 이렇게 6개가 존재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코사인 mx 곱하기 코사인 nx의 한 주기 적분. mn이 다를 때, mn이. 그러니까 주기가 다른 함수를 곱해서 한 주기 적분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다음은 주기가 같은 코사인 함수 두 개를 곱해서 한 주기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제로가 안 돼요. 파이가 된다. 그건 이따가 한번 유도를 하게 될 텐데 뭐 어렵지 않아요. 한번 참고로 쭉 봐줘요. 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과식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사인 함수 주기가 다른 사인 함수들의 곱의 한 주기는 여기서 지금 파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인데 얘가 주기가 2파이 함수면 제로부터 2파이도 한 주기지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도 한 주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곱하기 사인 함수인데 주기가 다른 거를 곱해서 한 주기 적분을 하면 제로가 됩니다. 근데 사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얘가 주기가 같은 함수를 곱해서 한 주기 적분하면 파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좀 이따가 계산할 테니까 요게 좀 기억하라고 미리 그 요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곱하기 사인 값을 이거는 주기가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코사인 곱하기 사인 값을 곱해서 피적분 함수가 곱해서 한 주기 적분하면 무조건 제로가 됩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 이해가 됐죠? 그게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인데 뒤에
몇 가지 그 계산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여주는 거를 정리를 했는데, 코사인 함수를 한 주기 적분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n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nx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예요? 사인 n 파이 사인의 마이너스 n 파이. 파이는 항상 사인 값은 뭐예요? 다 제로니까 제로죠. 그쵸? 그 다음에 사인 값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얘는 뭐예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n분의 1의 코사인 nx의 n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분의 1의 코사인 n 파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얘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n분의 1의 파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n분의 1의 코사인의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도 뭐예요? 마이너스 파이도 마이너스 파이도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n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n분의 1이 돼서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한 주기 적분하면 다 제로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인 함수 한 주기, 코사인 함수 한 주기, 이 면적이나 같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 면적이랑 같으니까 얘 더하기 얘는 제로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고 여기가 플러스 파이다. 그러면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 다 제로가 되니까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로가 나온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자승 nx에 대한 한 주기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감각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2nx가 되잖아요. 그쵸? 코사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n의 사인 2nx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인 2nx 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파이 마이너스 파이 다 더 대입을 해줘도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파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인 자승의 nx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 한 주기 적분을 해도 파이가 되고, 같은 원리에 이렇게 계산 과정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틀림없죠? 아무튼 요걸 기억을 해주면, 자, 여기서 코사인 아까 mx 곱하기 코사인 nx dx의 한 주기 적분을 하는데 얘를 계산을 하면 얘는 곱공식을 합과 차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적분을 했더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mn이 다른 경우에는 제로가 이렇게 되죠. 여기다 사인에 대입해주면 얘는 뭐예요? x를 대입을 해주면 mn이 정수고 같지는 않지만 정수고 x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을 해주면 얘는 뭐예요?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인 값이니까. 얘도 제로, 얘도 제로. 그쵸? 어, 요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요 원리에 의해. 근데 문제는 m하고 n이 똑같을 때 걔는 m하고 n을 같이 쓰면 n으로 놓을 수가 있죠.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듯이 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음, 요 식에서 계산했잖아요. 파이가 됐잖아요. 그쵸? 요거에, 그래서 요 식은, 코사인 mx 곱하기 코사인 nx를 한 주기 적분을 하면, 같게 되면 파이, 다를 때는 제로. 마찬가지로 사인 값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게 되면은 파이, 다를 경우에는 제로가 된다. 한 주기 적분을 했을 때. 그렇죠? 요런 계산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사인 곱하기 사인의 값에서 mn이 상관없이 다 제로가 됐잖아요.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제로가, 요 계산을 대입을 해주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요약했던 그 삼각함수 그 적분식을 좀 기억을 해서 그거를 좀 이따 개수를 A0, AN, BN을 결정하는데 그런 수식이 나오면 그냥 바로 이제 거기서 또 계산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따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그냥 갖다 쓸게요. 아무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사인 곱하기 사인이 주기가 같을 때는 코사인 자승, 사인 자승으로 놓을 수가 있고 m과 n이 같은 때, 주기가 같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파이, 그 결과값이 파이라고 이렇게 2파이라고 fx 값을 2파이라고 할 때 이렇게 파이 값으로 그 반주기 값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주기가 t라고 정의를 하면 2분의 t 값이 되는 거죠. 그 계산 결과. 그렇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피적분 함수가 다른 종류의 곱이면 다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삼각함수에 뭐 제로가 되는 거를 앞에서 뭐 벡터 함수에서 제로가 될 때 원함수하고 그 직각되는 함수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제로가 됐잖아요. 뭐 그거의 의미를 길어다가 쓰면 삼각함수의 직교성에 의해서 모두 제로가 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용어를 우리가 좀 어, 정의를 했고 다음은 뭐 다 알고 있는 삼각 여기 일반 적분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렇죠? 이런 계산을 이렇게 부분적분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사인 n파이는 항상 제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또 사인 2n파이도 항상 제로가 됐죠. 근데 코사인 n파이는 어떻게 n에 따라서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길 이렇게 마이너스 1에 n승으로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 n이 짝수면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또 코사인의 2n파이는 항상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 정의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에 대한 정의는 얘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음, 음, 음. 그래서 요거는 얘는 이렇게 또 마이너스 1 앞에는 요거를 또 이렇게 n 플러스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이 삼각함수 급수를 전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식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기본 삼각함수 적분 공식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적분 변수를 어떻게 된 x로 하느냐, 오메가 t로 하느냐, 또 t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그래서 풀이의 급수에서 자주 쓰인 그 적분 공식들 또 이런 기본 수식들을 좀 살펴봤는데 아무튼 요거를 이용을 해서 풀이의 급수의 개수 결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풀이의 급수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1.3절에 풀이의 급수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fx는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x 코사인 nx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사인의 nx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식에서 여러분들이 어, 주기가 2파이인 함수 fx가 fx에 대해서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a0, an, bn을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미결정된 거는 A0, AN, BN만 미결정됐잖아요. 그쵸? N은 아는 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정의가 된 거니까. 그쵸? 그래서 A0, AN. A0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류성분. 얘는 직류성분. 음. 요 AN은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 성분. 코사인 성분의 앰플리튜드. B에는 사인 성분의 앰플리튜드. 어, 그 프리의 개수 A0 직류 성분 AN, BN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A0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얻어야 돼요? 삼각함수니까. 한을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한 주기 적분. 그러면은 AN만 남고 A0만 남고 AN, BN은 다 제로가 돼요. 그 한 주기 적분함. 왜? 피적분함수가 코사인 NX를 한 주기 적분하면 다 제로가 됐잖아요. 또 사인 NX를 한 주기 적분하면 다 제로가 됐잖아요. 그 아이디어로 A0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A0를 계산을 해보면 제로부터 여기 어, 한 주기를 제로부터 2파이까지 또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 주기 적분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한 거죠. 요 식에다가 한 주기 적분을 한 거예요. 한 주기 적분식을 써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변은 이렇게. 그렇죠?
f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의 dx가 되지. 그 다음에 우변의 첫 항은 a0는 뭐라 그랬어요? 직류값, 상수값이니까. 상수값은 피적분 변수에 대해서 독립적이니까 그냥 a0 상수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dx가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한 주기 코사인 nx의 dx.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한 주기 적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했더니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는 제로가 되죠. 계산 안 해도 얘는 그냥 코사인, 사인 함수는 한 주기 적분하면 무조건 제로잖아. 그러니까 살아남는 건 얘만 살아남는 거야. 두 항. 그렇죠. 이 두 항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두 항을 계산을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dx는 x의 dx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a0의 x의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a0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0의 2파이가 되죠. 그럼 a0는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fx의 dx를 계산을 해보면 a0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변형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변형을 하면 a0는 2파이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fx의 dx로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얘는 주기를 t분의 1로 하면 0부터 t까지의 fx의 dx 뭐 이렇게도 또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은 수식이에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A0는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AN을 구하는 거는 AN은 뭐예요? 코사인 성분 값이잖아요. 이 식에서 이 AN은 얘는 요 AN은 코사인 성분값이잖아요. 얘는. 그쵸? 그럼 코사인 항만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mx를 양변에다가 곱해주고 한 주기 적분을 하면 코사인 mx 곱하기 코사인 nx 항이 한 주기 적분해서 0이 안 될 조건은 뭐예요? 주기가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적분을 해서 곱해서 적분을 한 거죠. 좌변. 그 다음에 직류 성분도 곱해서 적분한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항도 이렇게 곱해서 적분한 거예요. 한 줄. 세 번째 항도 곱해서 적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계산해서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무조건 다른 사인 함수 곱하기 코사인 함수는 전부 어떻게 제로가 됩니다. 계산 안 해도 얘는 제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는 코사인 함수도 얘도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는 얘하고 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살아남는 조건이 뭐예요? m하고 n하고가 동일할 때. 그러니까 주기가 같을 때. 주기가 다르면 제로예요. 근데 주기가 같게 되면은 그것만 살아남게 돼요. 이제 그것만 계산을 해주면 요게 어떻게 돼요? 그걸 계산을 해주면 a n의 얘는 요게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계산하면 뭐라 그랬어요? 요걸 계산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기가 같을 때 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N는 2파이 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의 코사인 m하고 n을 같다 그랬으니까 n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코사인 nx dx 값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쓴 게 여기. 그렇죠? AN은 m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fx의 코사인 nx dx로 a0, an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an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n은 얘는 얘는 2t분의 1에 0부터 t까지 fx의 코사인의 nx의 dx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 그 값을 요렇게 이제 쓰고 A0 구했고 AN 구했고 그렇죠? BN도 마찬가지 아이디어일 거 아니에요. BN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이 식에서 요게 살아남으려면 요 항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서 사인에 m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m과 n이 같게 될 때 bn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은 그걸 이런 식이 되죠. 제로부터 그렇죠? 두 번째 이렇게, 예, 세 번째 이렇게. 근데 mn이 같을 때만 얘가 파이가 되고 얘가 파이가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bn은 파이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의 사인의 nx의 dx가 됩니다. 그쵸? m하고 n이 같아질 때는. 그러니까 이게 풀이의 급수가 끝난 거예요. 이게 모든 주기함수를 이제 a0, an, bn 구해서 원수식에다가 fx는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nx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대입해서 사인의 nx 값을 전개해주면 풀이의 급수식이 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A0, AN, BN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BN은 여기서 BN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BN은 파이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fx의 사인의 nx의 dx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는 t분의 2에 0부터 t까지 fx의 사인의 nx의 dx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나 0부터 2파이까지나 0부터 t까지나 근데 t는 여기서 t를 써주면은 t 곱하기 주기에 곱하기 1을 한 거잖아요. 파이 2파이가 주기였는데 파이분의 1이 되니까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응용해서 쓸 수가 있게 된다. 아무튼 그 주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을 좀 하는 게 복잡하긴 한데